또 이번에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요. 한 주 동안 요거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외국에서 나왔었는데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AI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목 보시면 현실로 다가온 AI발 대량 실업, 월가를 당황시킨 충격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니 뭐 AI가 사람 자른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으로 공식 미국 노동 통계 보고서 기준으로 이 숫자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AI가 실업률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이 숫자가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옥스포드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주제가 야 이거 최근 대졸자들 이 실업률이 갑자기 왜 높을까? 평소랑 좀 다르다 추세가.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차트가 요겁니다. 왼쪽 보시면 빨간색이 대졸자 실업률이고요. 고학력자들 평균 실업률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학력자분들이 취업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뭐 위기가 오든 호황이든 간에 대졸자분들의 실업률이 평균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아래에 보통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은 빨간색이 위에 있죠. 대졸자들이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보다. 우리가 꼭 뭐 취업하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졸 이상이면 이제 석박사 따시고 고학력자일수록 좀 취업도 잘 되고 취업문이 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옥스퍼드 보고서에서 한번 이거 왜 그런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정말로 대졸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졸자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상황도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원인이 AI다 이러니까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 둔화 고금리 때문에 실업률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 때문에 침체 오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대졸자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단순 경기 요인이 아니라 AI 영향이 맞다고 이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쉽게 말하면 우리 빅테크나 이런 데 이제 대표 테크 기업들의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AI가 대체하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인기 학과인 컴퓨터공학, 컴공, 미국에서도 컴공 인기가 20년 동안 뭐 최고 절정이었대요. 근데 졸업생은 계속해서 취업하려고 뛰어들고 있는데 해당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무려 30% 가까이 줄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서 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AI가 이 분야 그러니까 컴공 이런 졸업하신 분들이 가는 엔트리 신입 직원 채용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동안 그 추측이나 각종 경고들로는 많았잖아요. 뭐 AI가 10년 뒤에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저도 그런 기사들은 정말 질리게 봤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으로 미국 공식 노동부 피셜이죠.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 일자리 통계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 그래서 진짜 현실화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저도 보면서 기사 보면서 뭐 호들갑이다. 속으로 이제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보고서 보면서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유튜버들도 이제 지금 대위기죠, 대위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안 그래도 제 얼굴이랑 목소리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피싱하는 사기하는 광고도 엄청 뜬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제가 유튜브에 신고해도 방법도 없대요. 이게 저도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진짜 기술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 얼굴 요거 그대로 따가지고 목소리 몇 분만 녹음하면은 바로 그냥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것들 기술은 이미 다 올라와가지고 몇만 원, 몇천 원만 내도 그거 금방 만들어주니까 제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영상 뭐 만드는 거 뚝딱 되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거 막을 방법도 없고. 물론 이제 그걸 막아주는 서비스가 또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그냥 뭐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다 했는데 이거 진짜 최근에는 저도 기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봤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노동부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그 종합을 해왔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응답부터 가져왔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AI 나왔을 때는 일부 프리랜서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젠 그것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정규직 대졸자 일자리까지 AI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인이라는 세계 최대 일자리 구인구직 사이트 에서는 경력 사다리 하단부부터 붕괴 중이다. 통계로 잡히잖아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대졸자로 돌아간다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 영상을 대졸 취업준비생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약간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지금 AI가 신입 정도 하는 수준의 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되는 게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붕괴 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와닿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28년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는 AI 일자리 붕괴일 것이다. AI가 일자리 붕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표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는 뭐 또 뭔 얘기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제 통계로 잡힌 게 이게 이제 빅테크랑 스타트업들이 채용을 최근 2년 동안 어디 줄이고 어디 늘렸는데 연차별이거든요. 1, 2년 차 마이너스 나는 거 보이시죠? 신입은 안 뽑는 겁니다. 이제 테크 이거 다 AI가 대체되니까 안 뽑고 최소 2년 차 이상 시니어들은 어마어마하게 뽑고 그러니까 경기 둔화
돼서 안 뽑은 게 아니고 진짜로 빅테크가 위기면 경력직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오고 둔화가 되면 다 안 뽑아야지. 근데 지금 경력직은 더 늘리고 신입들은 다 대체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무섭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몇 년 전에만 해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코딩, 컴공 한국에서도 열풍이었습니다. 제가 기사 찾아봤는데 AI 열풍에 다시 뜨는 컴퓨터 공학과,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벌써 몇 년 전이죠. 유치원도 코딩 열풍이라 그래가지고 기사 보시면 서울 대치동 초등학생 사이에서 방학 코딩 캠프가 성행하고 있다. 기사 읽어보니까 막 부모님들이 성화에 힘입어가지고 학원이 겨울방학 코딩 캠프 열면 막 매진되고 줄 서서 그 강의 들었었는데, 야, 몇 년 만에 이제 기사 제목이 완전 바뀌었죠. 컴공과 위상 흔들 이러면서, 물론 좀 자극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빅테크들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5월달 해고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개발자. 무섭더라고 진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코딩의 30%는 이미 AI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고, 메타의 CEO도 내년이면 개발의 절반 정도를 사람 대신 AI가 할 거랍니다. 진짜 개발자분들이 위기인가요? 정말 기사가 맞는지 현실과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만 봤을 땐 좀 무서운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고객 관리, AI로 고객 관리하는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발자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 덕분에 본인들 일자리가 위험해졌습니다. AI 덕분에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채용 규모 축소. AI가 개발자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채용 규모 축소했고 기존에 있던 인력도 재배치해가지고 비용을 상당히 절감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개발자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기껏 만들었는데 그게 정작 나한테 칼로 돌아오는 셈인 거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건 이제 한 달 전 기사긴 한데 쇼피파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CEO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만 뽑겠다. 야, 이건 어떻게 증명하죠? AI가 못하는 업무만 신입을 뽑겠다. 참, 근데 웬만한 거 AI가 다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신입은 안 뽑겠다. 참,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분들 뭔가 엄청 높았는데, 물론 지금도 높겠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또 외신에서 많이 다뤘던 기사가 요거예요. 이 세계 최초로 AI 실직 보험이 등장했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1년 전만 해도 진짜 뭔 소리야 했을 텐데, 이 CEO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상품은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도 늘고 있대요. 회사 이름이 또 심지어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왔다 할 때 그 뜻인데, 스타트업인데 여기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I로 인해서 잘렸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급여를 주는 거예요. 기본 급여를.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사무직 노동자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쪽에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해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막막한 거죠. 지금 개발자분들이나 AI로 인해서 대체된 화이트 칼라 사무직분들, 참 무섭습니다. 진짜 언제 이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게 다가오니까 좁혀지고 있으니까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실직 보험도 등장했는데 여기 자금이 몰리고 있을 정도다. 이런 것도 흥미롭고,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를 들어봤는데 심상치가 않은 일인데, 이게 정말 이제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땐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일자리 뭐 보장하냐, 기본적인 최저 시급 갖고 생활하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논의가 막 커질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AI 기업으로 이제 해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관점으로 무서워서 AI 기업을 모아간다 이런 관점인데, 대표적으로 무서운 기업이 팔란티어 같습니다. 최신 사례들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이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뭘 하냐면은 이번에도 미국의 연방주택공사,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택보험공사 이런 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보험공사 비슷하게 그냥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택 관련 공기업 있잖아요. 거기랑 뭘 하냐면은 협업해서 주택 사기, 우리나라로 치면 전세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사기, 미국으로 치면 모기지 담보 대출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사기를 발견해내는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평소에 원래 직원들이 하면 몇 달 걸리던 거를 몇 초 만에 끝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기도 보시면 팔란티어 AI 시스템 초기 테스트에서 인간 조사관을 압도. 야, 이제 범죄도 그냥 순식간에 잡아내는 거죠. 이게 미국의 이런 주택 이런 것들도 피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미국의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대출협회 이런 데 이제 협업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매력적인데, 일자리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무서운 기업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모아가야 되지 않나, 무서워서라도 모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거 말고도 또 비슷하게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화제가 됐었던 이슈인데 트럼프가 발언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새롭게 또 부각된 이슈인데 팔란티어가요. 이 AI 소프트웨어 분석 기업이 미국인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논란이다 이거 뭐 특혜다 이럴 정도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목적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DB.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한테 그걸 시킨 겁니다. 불법 이민자를 감시하고 추적하려면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만들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국토안보부가 이제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막 외신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야, 그러면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인들 다 감시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지만 미국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 데이터베이스가 다 팔란티어에서 관리된다 이러면 이제 좀 섬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양날의 검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팔란티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은 사실 이거 사람이 했으면 뭐 진짜 그동안은 흩어져 있던 국토안보부에도 이 데이터가 있고 뭐 부서별로 다 데이터 엑셀로 따로따로 있고 뭐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부처별로 데이터를 그냥 통폐합해가지고 그냥 완전 여기 팔란티어 시스템에서 관리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무섭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감시자처럼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팔란티어 같은 AI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 이런 부처별로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청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기관인데 연금 같은 거 혹시 누가 눈먼 돈 받지 않나 중복 수령하지 않나 부정 수급하지 않나 뭐 실업급여 이런 거 부정으로 타가는 사람 없나 이런 거 지금도 인간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고 한데 팔란티어가 이제 AI로 하면 그런 거 뭐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이제 국세청 세금 탈세 납세를 안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막 이런 것들 하는 것도 팔란티어 AI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여태까지는 국세청 직원분들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엑셀에 노가다 해가지고 뭐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했던 거를 그냥 팔란티어 시스템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막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진짜 무섭습니다. 어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팔란티어가 제가 알기로 이 회사명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수정구슬 이름이 팔란티어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런 것처럼 진짜 다 꿰뚫어본다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데이터 통합 관리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자리 다 대체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지금 사실 신규 채용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고 기존 직원분들도 해고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왔는데 지금 곳곳에서 이런 기술들로 인한 일자리 감축이나 신규 채용 축소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린 투자자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해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주일치 정리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갑자기 기술 하나 나오면 그냥 마우스 버튼 하나 딸깍하면 바로 그냥 이거 누가 대체하면 그냥 저는 이제 실업자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무서움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제 일이 언젠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늘 느끼면서 살았지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위험 대비가 해지라는 용어로 쓰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타하면서 트레이딩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수익 추구도 있지만 진짜 제 노후에 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 10년, 20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좀 더 장기 관점도 되고 떨어질 때 좀 더 공포스럽지 않게 모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내 노후를 지키려면 어떤 기업들 좀 사모아야 될까? 모르겠으면 시장 지수도 괜찮고 시장 지수만 모아가는 건 좀 재미없으니까 관련 기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찝어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괜찮겠죠?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방송국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 항상 하는데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 직원인데 PD님이셨는가 그랬는데 넷플릭스 치고 올라오는 거 보고 무서워서 난 넷플릭스만 몰빵한다 그랬는데 그분은 진짜 해지 제대로 하셨죠. 실제로 지금 요즘 TV 잘 안 보시잖아요. 그분은 아마 진짜 실제로 직업의 위기를 느끼셨을 수도 있고 지금 몇 년 됐으니까 넷플릭스 처음 들어올 때였거든요. 7, 8년 됐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그 말이 인상 깊었는데 그런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 만약에 투자해 놓으셨다면 지금 뭐 최소 몇 배 인생 해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의 투자도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엔비디아도 마침 실적도 선방해가지고 올해 플러스 전환했고요. 젠슨왕이 여전히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여태까지는 빅테크 위주의 매출이 50%였대요. 엔비디아 반도체 사는 건 대부분 빅테크였는데 이제는 이게 비중이 점점 내려갈 거다. 모든 나라가 엔비디아 반도체 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중동도 10년 AI 투자 사이클을 이제 시작했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유럽도 가거든요. 젠슨왕이. 유럽도 가가지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일명 소버린 AI라고 하잖아요. 국가 AI, 국가 차원의 AI를 도입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자신 있다.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보는 주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AI 시대에 그냥 필수적인 주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AI 주식의 핵심 주식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전기차 파는 주식이긴 하지만 6월부터 이제 로보택시도 시작하고, 요 재밌는 이슈도 있었죠. 머스크가 갑자기 재밌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다음 달부터, 벌써 6월 달부터 집까지 자동차 사면 무인 배송 해준대요.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자율주행이 되니까 자신 있는 거죠. 고객한테 집까지 이제 배송을 해준대요. 첫 번째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될 것. 저도 테슬라 이 자동차 샀을 때 탁송료만 몇십만 원 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가 직접 받으러 가도 10만 원 내야 되고 갖다 주는데 몇십만 원 내는데, 이제 그거 자동차가 혼자 운전해서 오면은 돈을 안 받던가 좀 비용 좀 싸지지 않을까요? 그거 이제 탁송 기사님이 차 갖고 오는데 그러면 탁송 기사님 일자리가 좀 위험하겠는데요. 이제 이런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차 나오면 원래는 탁송 기사님이 이렇게 큰 차에다가 싣고 다녔는데, 이제 무서운 얘기지만 탁송 기사님 일자리가 하나 날아가는 발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 기술 하나 변화가 일자리 변화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신기할 것 같고, 이미 이 영상은 돌고 있었죠. 이거 지금 자율주행에서 공장에서 출고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출고돼가지고 배나 특정 지역까지 가는 건 이미 하고 있죠. 얘 지금 비어가지고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영상 보시면 장관입니다. 진짜 이렇게 이미 자율주행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로보택시로 본격 시작되면은 테슬라도 또 AI 대장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전기차만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왔다 갔다 좀 부진한 것 같긴 합니다. 좀 기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또 좀 먼 미래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혹시 검색해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진짜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화성 탐사, 화성 이주 계획을 이제 일정을 구체화하는 걸 발표하는 영상이거든요. 40분짜리인데 요약 딱 5줄로 하면 이겁니다. 화성으로 이제 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2027년에 옵티머스가, 이 로봇이 화성의 표면을 걷고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와, 일정이 엄청 당겨졌습니다. 일정이 엄청 구체화된 건데, 이 화성하고 지구가 가까워지는 구간이 매 2년마다 온대요. 26개월마다. 그때 딱 이 로켓 쏴가지고 화성으로 탁 도착하면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계획은 26년 말 화성으로 이제 옵티머스 태워서 보낸답니다. 야, 이것도 참 신기할 것 같아요. 벌써 얼마 안 남았죠. 1년 남았습니다. 정말 실제로 된다면 신기할 것 같은데, 공상과학 영화, 제가 어릴 적 보던 SF 영화에서나 가능하던 로봇이 이제 로켓 타고 진짜 화성 가는 게 현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26년 말에 쏴서 27년에 화성을 도착해서 옵티머스가 화성 가서 탐사한답니다. 야, 진짜 궁금합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 거죠. 그리고 이 로켓은 스페이스 X. 이렇게 되니까 이제 테슬라도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죠. 첫 번째 성공하면 두 번째, 2년 뒤에는 인류가 두 번째 갑니다. 그렇게 2028년에 인류가 가는 거죠. 화성에 도착하는 거죠. 정말 된다면.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지구와 화성 두 자립 행성으로 우리 인류 문명의 지속 확률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 45억 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문명을 다른 행성으로 옮기는 시도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이 무슨 SF 영화 보듯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다이나믹한 건 아닌데 무슨 소설책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될라나, 제가 화성 가는 걸 보나 했는데 진짜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옵티머스도 AI 로봇 끝판왕, 물리 AI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오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대신 화성 탐사 간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고, 우주의 시대도 멀지 않았구나 해볼 수 있겠고, 우주 관련주들도 한번 계속 들썩일 수 있겠구나 싶겠고,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이런 것들 상장도 이제 곧 하나 둘 하면은 관심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도 이제 침투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테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관련주 투자 모아갈 필요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제 AI 관련주 또 브로드컴 실적도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부터 젠슨 황이 GTC 엔비디아 행사 파리 프랑스 가가지고 기조 연설도 하니까 또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들도 할 수 있으니까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 이제 4월 벌써 2분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좀 더 저와 함께 투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수의견 채널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럼프 2기 시대 들어서 고변동 장세, 정신없고 정보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혼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막막하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엄선해서 알고 싶다, 혹은 조정장, 그리고 고변동 장세, 좀 멘탈 관리도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견 구독하시면, 요즘 안 그래도 트럼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중요하게 투자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수시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자료
자료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월가나 외신에서 나오는 양질의 보고서나 자료들 공유드리고 있고, 수시로 리스크 점검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온 채널인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이 소수의견 구독 모집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